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크북 1분 컷 5회차에 들어올 텐데 사실 저는 연결해서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하루 지나고 보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가정하고 한번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이 답이네. 부진정 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고?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제한했다는 게 뭐냐면은 그 20년, 30년 동안 일을 해도 일정한 나이가 안 되면은 퇴직연금을 안 주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25살 때 입직을 해가지고 20년을 일했어. 그러면 퇴직연금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래봤자 45살밖에 안 된다? 그럼 60살 이후에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은 퇴직을 안 했어.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앞으로 퇴직을 할 거야.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의 지급 신기를 변경한 거죠. 이것은 부진정 소급입법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이 돼서 헌법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판례입니다. 3번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 합헌 판례죠. 이렇게 풀면 되겠고 4번 과거에 소멸한 저작 인적권 회복 이것도 합헌 판례다. 신뢰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부진정 소급입법이니까 왜냐면 앞으로 잘하자 이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거 건드리지 않는다.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에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바로 1번이 답이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36번 요거 이제 최근에 경찰 시험에서 나왔죠. 조세는 항상 바뀝니다. 법이.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변호 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변호 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와장창 틀렸어요. 그 다음에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보호되는 게 아니죠.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만 보호가 되죠. 틀렸고요. 국가가 여러분들 유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높아지죠. 근데 법령 개정을 예청했다. 이 법은 한 2, 3년만 쓰겠네? 라고 예측할 수 있으면 신뢰 정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지에 대해서 주요한 판단 기준은 이 두 가지가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라고 안 나와도 그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그 비평준화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추천 후보로 뽑는 게 여러분들 평준화 뺑뺑이 돌리는 거잖아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미음번 보호해야 될 신뢰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공익적 가치가 중대할 때는 별도의 경과를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신뢰보호 원칙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맞죠? 그래서 D립이 D가 될 때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37번 1번인데 시혜적인 소급입법은 출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죠. 이 입법자를 기속하는 게 아니라 재량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무조건 합헌인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혜택을 안 주면 평등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1번 틀렸습니다. 공무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순직 공무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개정법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았다? 이거는 입법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 틀렸네. 2번 부당 환급받은 세액을 우리가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부부터 적용하는 거. 돈을 다 냈는데 왜 굳이 그것을 환수하냐. 진정소급입법이다. 진정소급입법인데 좀 밑으로 내려서 원칙적으로 금지죠. 예외적으로 허용인데 이거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부당환급이라는 게 이 회사가 돈을 뿌린 게 아니라 그 국가가 돈을 잘못 준 거예요. 원래 안 줘야 될 돈이긴 맞는데 잘못 준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끝난 거야. 예외적으로 허용 사유가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허용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틀렸습니다. 이거 소급한 거 위헌이에요. 적절한 걸 찾아야겠네. 3번 여러분들이 이제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보수 기타 급여를 또 다른 데서 학교 같은 거 취업해가지고 받을 때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정지한다도 아니고 정지할 수 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하면은 숨만 쉬고 살아야 되냐 이건데 좀 모르겠습니다. 4번 여러분들이가 교사의 신규 채용을 할 때 국립 또는 공립교육대학, 사범대학의 졸업자를 우선해서 채용하죠.
이거 위헌 결정 났어요. 여러분들 위헌 결정이 난 법률에 신뢰가 보호가 돼야 될까요? 틀렸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다 꿀 빨고 나갔는데 우리들은 왜 꿀 빨고 못 나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자가 위헌 법률에 기초한 이러한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이라도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즉 안 만들어도 돼서 안 만든 판례이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1번인데 우리 공소시효를 정지 배제하는 게 위험하긴 하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정지 배제 적용하는 거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어요.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번 지문인데요. 4번 지문부터 읽어볼까? 헌법 제13조 2항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거든요. 소급입법에 의해서 재산권의 제한을 받거나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재박 사건이죠. 재산권이 박탈이 나와야 돼. 이게 일로 가야 돼요. 재산권이 이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조문이 뭐 이렇게 어려워. 3번. 이건 아마 여러분들 사회차에서 봤던 판례죠. 친일재산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를 하는 게 합헌이긴 한데 부진정소급입법이 틀렸네요. 진정소급입법입니다. 진정소급입법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9번 1번. 우리가 이제 죄형법정주의가 뭐였어요? 그 형벌불소급 원칙이 행위 시 없던 범죄를 소급해서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세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납세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해서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된다. 맞는 지문이겠죠. 2번이 옛날에는 여러분들 병원에서 약국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의약분업 때문에 더 이상 병원에서는 약국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해서 1년의 기간을 줬습니다. 의료기관 병원이죠. 그래서 이제 약국은 더 이상 기존 약국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근데 여러분들 기존에 약국 운영해서 돈 번 거 다 뺏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약국을 운영하지 말라니까 부진정소급입법이죠. 그래서 이 13조 2항에서 말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올 텐데 법치주의 원래로부터 도출되는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어떻게 풀어요? 이거 무조건 위반됐다고 해서 무조건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이 개정법이 있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때 위법 건축물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도 되냐? 된다! 왜냐면 위법 건축물 따위 어떻게 여러분들 정당한 신뢰가 있겠어요. 돈 내라면 내야 되겠죠. 위험한 건물이니까. 그래서 적용에 예외를 두지 않아도 신뢰 원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5번. 자기 책임 원리는 인간의 자유 유체성,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개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도는 그 자체로서 헌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겠네요.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니까. 신뢰보호 원칙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헌 판례죠. 변리사시험 갑자기 절대평가제로 한다고 했다가 상대평가제로 갑자기 바꿨다. 아 청천벽력이다. 헌법 위반이 됩니다. 아 틀렸네요. 1번이 답이고요. 2번 법률이나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이런 국공립대학의 입시정연 이런 것들도 제도 운영 지침의 개표에도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이 된다. 신뢰보호 원칙 물어봤으니까 적용된다. 3번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국 권리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 원칙인데 특정한 법률에 있어서 법률 발생에 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돼야 되고 과거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년 유예 줬거든요.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PC방 사건이 2개가 있는데 다 합헌입니다. 인터넷 게임 시설 등록제 이런 거예요. 자 41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법에 의해서 설치된 봉안시설로 보도록 하는 이제 외워야 되는 판례죠.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법 상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보호됐으니까 확장되는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은 또 신법이 적용되는 게 맞겠죠. 국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 2번 부진정서급입법의 경우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보다 당사자가 국법 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법에 의해서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새 입법을 할 때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 그럼 기존 거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는 진정소급입법이죠. 이걸 읽으면 또 돼.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국법 질서에 대해서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는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이 경시돼서는 안 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 입법을 하면서 국법 관계 내지 국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거를 소급해도 된다는 거네? 그러면 허용이 된다는 거네, 소급이? 그럼 이게 부진정 소급입법이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틀리게 된 것입니다. 3번, 이 개성공단 중단 해가지고 전면 중단 조치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오케이, 잘 풀었고요. 4번, 이게 이제 소방 공무원들께서 그 순직 공무원이 이제 조금 더 보상을 해주는데 그 신법을 소급하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라더라도 헌법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요거는 이제 시혜적인 소급 입법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게 기속이 아니라 재량입니다. 재량.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예전에 그 사유로 돌아가신 분들한테 순직 공무원 혜택을 다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아도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5번, 여러분들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한대요. 그럼 총토를 맡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결격 사유로 규제할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런 신뢰는 보호하지 않아도 되겠죠. 술 먹고 사고 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다음에 여러분들 42번 법률 원칙이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은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직접 결정해야 되는데 한국방송공사가 승인을 얻도록 했다? 헌법 위반이 됩니다. 이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직접 규정해야 되죠.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결정,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결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사항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면 안 돼. 법률유보 원칙 위배가 됩니다. 이거 디귿번 이해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좀 그림을 그릴게요. 좀 여백이 없니? 여기다 그려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들 다 보세요. 일단 이게 법률유보 원칙이에요. 행정작용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면 돼. 근데 그 중에서 본질적인 사항은 근거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국회가 직접 규정해야 돼요. 아까 우리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같이 이걸 우리가 의회유보 원칙이라고 합니다.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원칙이죠. 이제 전체적인 행정작용인데 그 중에서 본질적인 사항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법률유보 원칙과 의회유보 원칙이 서로 다른 별개 원리가 아니에요. 비슷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률유보 원칙이 의회유보 원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을 스스로 교율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획정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국민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교율 대상이 기본권적인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공개적으로 토론할 필요성이 클수록 이익 간의 조정이 클수록 이런 것들은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회 법률에 대해서 직접 교율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고 밀도 요구 정도가 높아진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국회가 직접 규정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들렸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1번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된 사항들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것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무슨 금지 원칙 때문에? 포괄, 위임, 금지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 본질적인 사항은 근거를 두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니까? 여기 위에 있네. 본질적인 사항은 근거로서 충분하지 않다니까? 반드시 국회가 직접 규정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또 틀렸네. 다음에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는 법치구가 원리로부터 도출되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요건 맞네요. 이게 3번이네. 법률유보 원칙은 기본권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기본권 규범과 전혀 관련 없는 경우에는 준수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법치주의를 잘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44번부터는 권력분리 원리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6회차에서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회차 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